이번 시간은 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들은 생각보다 내용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좀 있어요. 슬라이드를 오른쪽 상단에 올려놓고 소스 코드를 직접 작성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아래 멘부장에다가 함수의 매개 변수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하는 도중에 이 텍스트들은 그대로 유지시킬 거니까요.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뒷부분인지를 인지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수, 먼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매개 변수가 뭐죠?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add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a, b return a, b라고 했어요. add는 함수 이름이고 a와 b를 매개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는 매개 변수 자리에 매핑이 될 값을 적어줘야죠. 이렇게 여기서 a와 b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20과 3은 인수 또는 인자라고 하죠. 20은 a라는 매개 변수에 매핑이 되고 3은 b라는 매개 변수에 매핑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하면 20 플러스 30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매개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기본값을 갖는 매개 변수.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make url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요. 여기는 매개 변수가 IP가 있고 포트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IP 포트라고 변수 이름만 정의하고 일단 HTTP 여기에 IP 들어갈 자리 포트가 들어갈 자리 만들어 놓고 format IP, 포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make url localhost, 80 이렇게 적죠. 그럼 출력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만드는데요. 매개 변수가 기본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 함수는 포트 값이 대부분의 경우에 80이 들어간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다가 equal 하고 80이라고 기본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을 갖는 매개 변수가 있을 때 함수 호출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죠. 기본값을 갖는 걸 정의해 놓고요. 기존 방식대로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본값이 있다면은 굳이 기본값이 어떤 걸 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본값이 매핑될 자리에 인수는 생략을 하고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8번 셀에 보면은 80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이 디폴트 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물론 디폴트 값을 무시하고 나는 새로운 값을 넣을 거예요 라고 정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가 기본값을 가지면은 함수를 호출할 때 기본값이 있는 매개 변수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매개 변수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기본값으로 변수 이름이 들어가요. 값이 기본값으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 변수 이름이 기본값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 기본값은 함수가 정의되는 지점에 평가된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 코드 작성해 보죠. 여기에 i 값이 5라고 초기값 들어있고요. define func2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죠. 자, 여기에 arg라는 매개 변수가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i예요. i는 5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print arg 이렇게 함수를 정해놨고요. i 값을 함수 정의한 다음에 6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func2를 실행시키잖아요. 나중에 i 값은
쯤에도 불구하고 함수가 정의되는 시점에 i 값은 5이기 때문에 이 arg 값은 5가 매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가 매개 변수에 어떤 값을 직접 갖는 게 아니고 변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함수가 정의되는 시점에 그 변수의 값이 들어간다. 나중에 그 변수의 값이 바뀌더라도 함수가 이 전 값이 아닌 다른 값을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변수일 경우라는 거죠. 함수가 정의되는 시점에 값이 사용되는 것. 이번에는 매개 변수 기본값이 변경 가능한 객체일 경우에 점 찍어서 참조의 호출 효과를 얻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리스트 언더바, 리스트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제가 리스트 이름 뒤에 언더스코어 캐릭터를 넣었어요. 그리고 대괄호, 리스트 언더바라는 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얘는 빈 리스트죠. 그리고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func3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a라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l이라는 매개 변수를 넣었는데 이 l이라는 매개 변수에 리스트 언더바라는 기본값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l.append a 그리고 return l 이런 함수가 있는데 프린트 구문 안에 func3에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func3에 1이면은 func3에 a 값에 1을 넣겠다 이거죠. l은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디폴트 값이 그대로 사용되는데 디폴트 값이 리스트 언더바라는 변수예요. 이 변수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은 리스트에 append 했으니까 결국은 리스트 언더바라는 곳에 1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l 값 리턴하면은 1이 출력이 되죠. 그런데 func3 하고요. 이번에 2를 집어넣었어요. 2를 집어넣으면은 1과 2가 나오죠. 그거는 아까 2를 넣어서 실행시킬 때 이 1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이 리스트에 들어가거든요. 리스트 언더바에 추가가 되니까 나중에 또 func3 실행시켰을 때 2라는 값은 또 리스트 언더바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실행시킬 때마다 값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기본값을 갖는 l이라는 매개 변수가 리스트인 거죠. 변경 가능한 객체일 경우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계속 데이터가 쌓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함수를 정의할 때 그 변수들이 함수를 매번 호출할 때마다 공유가 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func4라는 함수 a, l은 none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none. 그리고 if l이 none이면은 l은 빈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l.append에서 추가하면 되겠죠. return l 이렇게 함수 만들어 놓고요. func4에 2를 집어넣으면요. l은 안 넣었으니까 l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게 반환이 되죠. func4에 2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빈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또 2가 들어가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기존의 리스트에 저 값을 계속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func4 3, 리스트 언더바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리스트 언더바에 3이 추가가 되는 거죠. 코드를 약간만 바꾸면은 매개 변수가 공유되지 않게 또는 공유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기본값을 갖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렇게 기본값을 갖는 매개 변수들은 함수를 실행시킬 때, 즉 함수를 호출할 때 선택적으로 인수를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함수를 실행시킬 때 매개 변수의 이름을 인수 앞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 예제를 보면요. 값 1은 순서인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값 2 앞에는 변수명 2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 이름이 붙어 있죠. 이거를 키워드 인수라고 부릅니다. 키워드 인수는 인수의 값 앞에 매개 변수 이름이 있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 형식으로 그 매개 변수 이름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값이 오는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앞에서 작성했던 함수를 이용해서 이 코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펑크4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펑크4, 요 함수 여전히 함수로 남아있죠. 요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리스트 언더바라는 변수를 다시 정의해 보고요. 여기다가 펑크4에 10, 리스트 언더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인수로 값들만 집어넣죠. 또는 변수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펑크4 하고요. 10은 변수명이 a잖아요. a는 10 그리고 l은 리스트 언더바. 이렇게 인수가 매개 변수 이름을 갖게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펑크4하고 기본값을 갖지 않는 변수의 경우에는 값을 직접 집어넣고요. 기본값을 갖는 변수는 선택적으로 매개 변수 이름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인수들이 매개 변수를 갖는다면은 이번엔 20이라는 값 넣는데요. 20, 리스트 언더바로 이 순서대로 입력하면은 차례대로 A에는 22, 그 다음에 L에는 리스트 언더바가 들어갈 텐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매개 변수 이름을 붙여서 인수들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L은 리스트 언더바, 그 다음에 A는 20 하면요. 이렇게 A의 20이 그 다음에 L의 리스트 언더바가 할당이 된다는 거죠. 매개 변수 이름을 가지면은 순서가 바뀌어도 정상적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펑크4 하고 A는 30. L은 디폴트 값을 가지니까 안 넣어도 되고요. A는 반드시 넣어줘야죠. 근데 요 A의 경우에는 값만 넣어도 되지만은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을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펑크4는요, A는 기본값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값이 없는 매개 변수에 해당될 값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실행시키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함수는 한 개의 위치 인수를 필요로 해요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으니까 에러 나는 거죠. 키워드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가 매개 변수 이름을 갖는 걸 말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키워드 인수를 사용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들이에요. 앞에서 펑크4하고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50, A는 60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A에는 60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매개 변수 하나가 L이었으니까 L에 50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매개 변수 이름을 갖지 않으면은 이 값은 기본값을 갖지 않는 매개 변수에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A가 여러 개의 값을 가져요 라고 나오죠. 왜냐면은 A는 기본값을 갖지 않으니까 50이 A에 할당될 텐데 그 뒤에 있는 60도 A라는 매개 변수에 할당되라고 하니까 그럼 A는 둘 중에 어느 걸 가져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에러 발생하는 거고요. 이번에는요, 펑크4하고 함수에 정의되지 않는 변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B라는 변수는 펑크4에 매개 변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펑크4하고 L에는 리스트 언더바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선택 매개 변수에 키워드 인수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은 기본값이 없는 변수 A에 70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냥 70이라고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려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을 넣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서만 바꿔주면은 에러가 난다는 거죠. 이 에러가 뭐냐면요, 위치 인수 뒤에 키워드 인수가 따라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요 항상 위치 인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키워드 인수가 나오는데, 그 말은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을 갖지 않는 인수들이 앞에 나와야 되고 매개 변수 이름을 갖는 값들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가변 인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define add a, b. 이 함수는요 a와 b의 더한 결과를 반환해요. 그래서 add 1, 2 하면 두소가 더해지죠. 그런데 저는 숫자 3개를 더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df add a, b, c 하고 다시 return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add 1, 2, 3에서 세 수를 더할 수 있지만은 add 1, 2 하면은 에러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함수가 2개가 정의되어 있죠. 여기 매개 변수가 2개인 add 함수, 매개 변수가 3개인 add 함수. 안타깝게도 파이썬은요 뭘 지원하지 않냐면은 함수의 중복을 지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개 선언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개 선언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선언된 함수만 사용이 되고요, 그 전에 선언된 함수들은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숫자를 2개를 더하거나 3개를 더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개수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튜플 매개 변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df add 하고 매개 변수에 아스테리크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름을 아그즈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아그즈에는 뭐가 전달이 되냐면요 튜플이 전달해요. 그냥 프린트하고 아그즈만 하고 add란 함수를 1, 2, 3, 4, 5 이렇게 하고 실행치고 보면요, 프린트 하니까 아그즈에 어떤 값이 출력돼요? 1, 2, 3, 4, 5라는 튜플에 출력되죠. 그러면 이 add란 함수를 구현할 때 아그즈에서 하나씩 값을 빼와서 값을 더해주는 구문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for num in args 하고 sum 플러스 equal num 하고 나서 반복문이 다 실행이 된다면은 sum 값이 계산이 될 거고, 그리고 sum 값을 return 하면은 add 할 때 1 하나만 집어넣어도 하나 값이 더해질 거고, add 할 때 1, 2, 3 3개 집어넣어도 3개가 전달이 될 거고, add 1, 2, 3, 4에도 4개가 전달이 될 거고, 요거는요 어떤 거냐면은 아스테리크를 입력하면은 함수를 실행시킬 때 매개 변수 이름을 갖지 않는 인수들이 통째로 한꺼번에 튜플로 아그즈라는 변수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튜플이 가변 인수 용도로만 쓰이는 건 아닌데요, 가변 인수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함수의 중복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들을 튜플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요 가변 인수에 사용되는 튜플 매개 변수와 그냥 일반 매개 변수가 같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함수를 호출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define, 저는 concate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sterisk args 그 다음에 sep 그리고 return sep.join args. join은 문자열을 연결하는 거예요. concate이라는 함수를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concat 하고 제가 else, minus 라고 하고 콤마 슬래시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직 실행 안 시켰죠? 실행시키면은 이 args라는 튜플 매개 변수는 한꺼번에 스쿠핑
퍼나른다는 거죠. 스쿠핑해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SEP라는 매개변수에 할당될 인수는 없다는 거죠. 실행시켜보죠.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죠. 뭐냐면은 콘캣은 아규먼트 SEP가 필요한데 없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콘캣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려면요, 앞에 비너스까지는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지만 뒤에 SEP에 넣으려면은 SEP는 하고 이렇게 매개변수 이름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 매개변수와 튜플 매개변수가 같이 사용이 됐을 때는 일반 매개변수가 매개변수 이름을 갖는 인수로 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아니면요, 함수를 정의를 할 때 튜플 매개변수가 일반 매개변수 뒤에 오도록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콘캣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때 SEP에는 슬래시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earth, mars, venus를 넣을 거예요 라고 정의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요, 맨 앞에 슬래시는 SEP라는 일반 매개변수의 순서대로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earth, mars, venus는요 스쿠핑 돼서 한꺼번에 아그즈라는 튜플 매개변수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만약에 기본값을 갖지 않을 거라면은 두 번째 45번 셀에 있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아니면은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콘캣 아그즈 하고 SEP는 기본값을 갖게, 매개변수가 기본값을 갖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함수 호출할 때 earth, mars, venus만 넣어줘도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SEP란 매개변수를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때 SEP는 이렇게 인수가 매개변수 이름을 갖는 걸 뭐라고 했죠? 키워드 인수라고 했죠. 키워드 인수 형식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튜플 인수에 순서하고 있는데요, 튜플 인수는 순서 인수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튜플 인수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키워드 인수가 나온다. 즉 인수의 순서는 순서 인수, 튜플 인수, 키워드 인수, 이런 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딕셔너리 매개변수입니다. 딕셔너리 인수는 위치 인수, 키워드 인수, 그리고 튜플 인수와 같이 사용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죠. 딕셔너리 매개변수라는 것은요, 아스테리크 두 개를 매개변수 이름 앞에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스테리크 하나 있는 것과 두 개 있는 것이 같이 사용된다면은 하나 있는 것은 두 개 있는 것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있는 것이 튜플 매개변수죠. 두 개 있는 건 딕셔너리 매개변수고. 함수를 직접 작성해 보죠. 저는 define func6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숫자가 6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아스테리크 b, 아스테리크 c 라고 하고요, 그냥 프린트만 해보겠습니다. a 프린트하고 b 프린트하고 c 프린트하고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놓고 함수를 실행시켜 보죠. func6은요 값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먼저 10 하나만 집어넣으면 안 되죠. b와 c에도 값이 할당이 돼야 되는데, b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1, 2, 3. 그런데 앞에서 이 얘기 했었어요. 일반 매개변수와 튜플 매개변수가 같이 사용된다면은 일반 매개변수를 앞에 정의하고 튜플 매개변수를 뒤에 정의해서 인수가 순서 인수가 먼저 와서 일반 매개변수에 매핑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튜플 인수가 튜플 매개변수에 스쿠핑 되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스테리크 C라는 건 뭐냐면요,
튜플 인수 뒤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키워드 인수라고 했잖아요. 키워드 인수는 매개 변수 이름을 갖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name은 길동, age는 20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매개 변수 이름을 갖도록 인수를 정의하는 거죠. 사실 펑크 6에는요 name이나 age라는 매개 변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c라는 딕셔너리 매개 변수에 의해서 name 길동 age 20이 딕셔너리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걸 출력하면은 abc 어떤 값이 매핑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a에는 12, 그 다음에 b에는 1, 2, 3이 튜플 형식으로 스쿠핑 된 거고, c에는 name 길동 age 20이 딕셔너리 형식으로 저장된 거죠. 딕셔너리 매개 변수는 아스테리크 제가 KW 아그지라고 했는데요. 키워드 아규먼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인수를 받는 거. 딕셔너리 매개 변수 아스테리크 2개 입력한다. 딕셔너리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 선언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보면 납니다. 이번에는 매개 변수와 인수의 순서에 대한 설명인데요. 순서 인수, 튜플 인수, 키워드 인수, 딕셔너리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순서로 정의해 주세요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앞에 A, B, C는 일반 매개 변수죠. 이 매개 변수는 값들이 순서대로 매핑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가 맨 앞에 와야 순서대로 매핑이 되는 걸 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매개 변수는 맨 앞에 정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값들도 순서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일반 매개 변수 다음에는요 튜플 매개 변수를 정의합니다. 튜플 매개 변수는 일반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값을 다 매핑시키고 남는 인수들을 한꺼번에 스쿠핑 하거든요. 이 남는 인수들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이름이 없는 인수들을 한꺼번에 스쿠핑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함수가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2는 10이라고 한 거 있죠. 이렇게 기본값을 갖는 매개 변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만약 인수를 넣어야 된다면은 기본값을 갖는 매개 변수는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을 갖도록, 매개 변수 이름을 갖는 인수를 키워드 인수라고 했죠. 키워드 인수를 튜플 인수 뒤에다 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딕셔너리 매개 변수에 매핑될 키워드 인수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죠. 순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 인수가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튜플 인수가 오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인수가 오고요. 맨 마지막에 딕셔너리 인수가 옵니다 라는 거죠. 다음은 튜플 인수 언패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제를 위해서 앞에서 작성했었던 add라는 함수 있었죠. 그 함수를 제가 복사해 놨거든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할게요. add라는 함수에는 여러 개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실행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튜플로 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튜플로 되어 있을 경우 add라는 함수에 numbers라는 변수를 직접 집어넣으면은 에러가 발생해요. 이거는 함수를 잘못 호출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구문 에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구문 에러가 발생하냐면은 여기 sum 플러스 equal num에서 구문 에러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은 매개 변수에 아스테크를 넣으면은 함수 인수를 스쿠핑해서 튜플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튜플 안에 다시 1부터 10까지 튜플이 들어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그제에서 항목 하나를 빼낸 이 num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1, 2, 3, 4 각각 개별적인 숫자가 아니고 1부터 10까지 튜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염과 튜플을 더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튜플 매개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 것에 튜플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언패킹이라는 걸 해주는 건데요. 언패킹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수 앞에다가 아스테리크만 입력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값들이 튜플에서 하나하나 뽑아져서 함수 인수로 전달되는 거죠. 이거를 튜플 인수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튜플 인수 언패킹은요, 함수 호출할 때 튜플 변수 앞에 아스테리크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딕셔너리 인수 언패킹입니다. 딕셔너리 인수 언패킹을 위한 함수도 제가 미리 작성해 놨어요. 붙여놓고 이걸 가지고 테스트 해보죠. 커스트 인포라는 고객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커스트 인포라는 고객 데이터는 이렇게 네임 길동 에이지 30 어드레스 서울시 강남구라고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func5라는 함수에 직접 집어넣으면은 에러가 발생하죠. 이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어떤 에러냐면요, 보는 것처럼 이 커스트 인포는 매개 변수 이름이 없고 값만 있어요. 이 변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는요 기본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 이름을 가진 상태에서 값까지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커스트 인포는 매개 변수 이름 없이 그냥 값만 있기 때문에 위치 인수로 파악을 하고요. 위치 인수를 받을 변수가 없으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 데이터를 딕셔너리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도 딕셔너리 인수 언패킹을 해야 되는데요. 딕셔너리 인수 언패킹은 변수 앞에 아스테리크 2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튜플 인수 언패킹은 앞에 별표, 딕셔너리 인수 언패킹은 앞에 별표 2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수의 매개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함수의 매개 변수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